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운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이제 제가 뭐 운동 브이로그처럼 영상을 찍어서 그냥 간단한 설명이랑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에 했던 운동은 크로스핏 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운동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운동 프로그램이요. 맨 처음에 크로스핏 특성상 최대한 빨리 하기 내용인데 1.6km를 달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턱걸이를 100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푸시업을 200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맨몸 스쿼트를 300개를 해요. 마지막에 다시 1.6km를 뛰면 운동이 끝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옵션으로 체력이 좀 더 되시는 분들은 웨이트 베스트라고 해서 중량 조끼를 입고 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죠. 운동 능력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중량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한 9.6kg 정도 되는 중량 조끼를 입고 수행을 했고요. 1시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했는데 다행히 정도 56분 40초의 기록으로 제가 끝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운동 프로그램 설명을 이렇게 굳이 영상으로까지 또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운동이 머프라고 해서 크로스핏에서는 이제 업무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순직한 경찰, 소방관, 군인, 공무원들을 기리는 형태로 히어로 와드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순직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그 사람이 생전에 열심히 했던,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운동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머프라는 운동 자체도 그런 히어로 와드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때는 크로스핏터들은 거의 무조건 이 머프라는 와드를 해요. 운동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히어로 운동이지만, 이 머프에 대한 얘기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드리고, 혹시라도 머프를 하신 분들 중에 영화를 좀 안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가 이제 2013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 레드윙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비실에서 업무 수행을 하던 그 작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유일한 생존자 중에 한 명의 마커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에 이제 머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저도 이미 한 번은 봤습니다. 이 영화를 한 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사실감이 넘쳐서 그때 봤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고, 이번에도 머프를 하기 전에 봤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전쟁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라도 생겨나게 되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준비나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거의 멘붕 상태가 돼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쟁의 어떤 실상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거기에서 머프라는 사람이 영화 시작을 하면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머프가 생전에 그 1마일 런 측정을 굉장히 좀 많이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맨몸 운동 위주로 이제 운동 프로그램들을 좀 선호했다고 해서 이 머프라는 운동이 달리기와 맨몸 운동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크로스핏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머프를 딱 수행했을 때, 와, 이 1마일을 딱 끝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운동들, 턱걸이 100개 이런 거를 언제 끝내지? 라는 그 절망감, 그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느낌을 이제 머프가 영화에서 이제 나와서 살짝 보여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영화를 또 보면서 이제 머프의 어떤 작전 수행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희생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명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게, 전쟁을 할 때 업무 수행을 하고 상대방과 이제 총격전을 하면서 이 몰골이 굉장히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그냥 총상을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고, 자기가 언제 다친지도 모르게 한쪽 눈이 감겨버리고, 어디 찔리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정신적으로 막 귀가 안 들린다든지 총격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플을 할 때, 와, 이 운동 프로그램을 언제 끝낼 수 있을까, 막연하게 굉장히 힘들구나,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걸 끝내기도 어려운 형태의 운동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영화의 씬들을 제가 봤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제가 그때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모티베이션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저한테 모티베이션 많이 줬던 영화는 이제 로키 4입니다. 로키 4. 이제 론 서바이버 같은 경우는 머프를 할 때 모티브를 줄 수 있겠죠. 제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었던.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제 무동력 트레드밀로 뛰었는데, 걷다 뛰다 이런 걸 반복을 했는데, 이 머프를 봤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뒤에 이렇게 총알이 날아오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 뛰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머프를 수행하고 나서 이 영화를 봤다는 게 좀 아쉽고요. 크로스핏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론 서바이버를 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론 서바이버도 굉장히 좀 스토리 라인이 있더라고요. 뭐 전쟁 영화로서 굉장히 사실감 넘치고 각광받는 영화긴 하지만 그 안에서 밀리터리 전문가들, 밀덕 분들의 어떤 증언, 유튜브를 또 찾아보니까 이거는 작전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네이비실 자체는 이제 해상 특수 임무를 하는 그 특수부대잖아요. UDT 네이비실,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인가요? 뭐 수중 폭파 뭐 관련된 팀인데 네이비실이 왜 육상에서 벌어지는 작전에 투입이 됐냐? 약간 이거 자체가 네이비실 스스로가 너무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 업무 수행을 하게 된 그 지휘관의 문제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 마커스라는 사람의 증언이 잘못되었다. 영화 내용 나중에 보면은 또 거기에서 마커스를 구원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마커스라는 사람은 전혀 뭐 총격전을 벌인 그런 저항은 흔적이 없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의 그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진실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한테 굉장히 영감을 주는 영화였고 크로스핏에서는 또 그런 히어로들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영웅들이잖아요. 이런 히어로들을 기리는 운동 프로그램,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들한테 영감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그런 영웅들을 기릴 수 있는 분위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뭔가를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너네들이 뭔데 이런 것들을 만드냐?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그걸 갖고 운동을 하느냐?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히어로 와드를 정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크로스피터라면 이번 주간에 거의 많은 분들이 머프라는 운동을 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또 희생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 활약하고 있는 영웅들, 지금 따지고 봤을 때 경찰관, 군인, 소방관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의사분들이라든지 의료진들,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히어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알고 자기의 어떤 의무,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키는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저 1000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고 1000명 구독자가 되기를 빨리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